한번 켜봤습니다. 네. 별 다른 의미 없고요. 그냥 켜봤습니다.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어디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켰고요. 매우 매우 감사하고 저도 제가 어쨌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롯데 공연을 하고서 제가 코코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도망간 소개팅남이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망 안 갔어요. 도망 안 갔고 여기서 전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오디션 때 SNS를 못 하고 있었고 갑자기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어디선가 들리는 분들을 제가 인지하게 된 거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뭔가 제가 평소에 하듯이 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이젠 좀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뭔가 켜야 될 것 같아서 켰습니다. 사실 뭐 처음으로 이제 화면 너머에 이제 저희의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을 이제 뵌 거고, 그게 또 되게 영광이게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불러주셨고 해서 되게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만큼의 이제 준비를 저희가 많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잘 하고 싶은데 아쉬운 무대를 보여드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했는데 뭐 그런 거 뭐 다 걱정 많이 하고 했는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뭔가 아무튼 복잡미묘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획했던 연출 달이 참 예쁘다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 이거 기가 막힌 딱 연출이 되겠다 했던 그 서사 연출에 딱 맞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언급을 해도 되는 건지 아무튼 아까 어떤 모먼트 계셨던 분들은 아는 그 모먼트 매우 감동적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반가웠고요. 아무튼 뭐 탄력이든 건강이든 뭐든 다 세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집시다. 신스페가 취소가 아니고 비대면 언택트 공연으로 바뀌었죠. 제가 알기로 막 춤도 추시고 하시면 사연도 막 쓰고 아무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마음을 느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듯이 100만 좋아요 오 감사합니다. 아무튼 뮤비 100만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브랜드 대상 싱어송라이터 부분에서 상을 받았는데 일단 브랜드라는 것도 상수하고 제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쉬가 예쁘더구만요. 예뻤어. 갑자기 막 1절 끝날 때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한 두세 분 있었다가 한 너댓 분, 10분 이러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노래 부르다 보니까 불바다가 돼 있더라고요. 허튼 소리 박수 받은 얘기죠. 박수. 굿. 갑자기 부른 거라 부탁드릴 생각도 못 했는데 칼박. 솔직히 칼박은 아니었고 조금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박수 예상 못했죠. 근데 진짜 박수는 좀 멋있었습니다. 실물 앨범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진짜 처음부터 계속 들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실물 앨범을 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냈던 앨범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이게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선물로 드리려고 낸 앨범이거든요. 아무튼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선물입니다. 바이브 파티룸 다음에도 아직 아니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제 노래를 어떨 때 들으시나 실제로. 결론은 시시때때로군요.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인사는 이렇게 좀 다이렉트로 한 번은 드리고 싶었어요. 그 수치가 말이 안 되는 거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 뭐 말 안 덧붙이고 그냥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으로 저도 저지만 아무튼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앨범이 나오고서도 뭐 여러 가지 또 막 힘든 부분들이 있으셨죠. 즐겁자고 된 건데 이 참 마음을 많이 속상한 일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저도 참 괜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들어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2번 공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연말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라방을 켰습니다. 올 한 해 진짜 2021년은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모로 처음 있는 술렁하지 말고 처음 있는 술렁이지 마요. 처음 있는 마지막 2021년이었다. 감사했다. 아무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참 다사다난했죠.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의 남성 보컬 부문 상을 받아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사실 진짜 뭐 상들이 많지만 이 상은 제가 뭔가 1%도 공이 없는 상이잖아요. 진짜 소비자분들, 팬분들이 진짜 100% 주신 상이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공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을 제 손에 쥐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악이든 뭐든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처음 그 일에 진입했을 때 수상소감을 나는 언젠가 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막연함을 이제 잊어버리거나 애써 희미하게 지우면서 사는 거죠. 혹은 진짜 있거나. 근데 그때 그 상상을 구체화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라방을 켰습니다. 오늘은 좀 장난을 안 치고 진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네요. 저도 매우 어색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티켓팅 뭐야. 네. 그래서 켰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5분 만에 맺은 뿌듯한데 슬픔. 그러게 말입니다. 토닥토닥해져요. 토닥토닥. 오늘은 징징거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옷 링크 열렸을 때도 이렇게 막 다운이라 그러나? 다운됐다 그러던데 이틀 연속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티켓팅 잘들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켜봤고 또 뭐 여러모로 상황도 변하고 이랬으니까 한번 얼굴 비추러 왔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해 제가 싱어게임 원 출연자로서 이제 지난 한 해 딱 정해진 롤의 삶을 딱 살아봤습니다. 1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저는 바통을 넘겼고 2 출연자님들께 이제 앞으로 저의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감사드렸고요. 이게 과거형으로 말하면 또 술렁이지. 지난 1년 되게 그럼 현재형으로 어떻게 지난 1년간 굉장히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다. 공연 진짜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도예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해주신 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조금 삐끄덕거리시긴 하던데 그래도 상당히 감동적이었다. 제가 매체에 등장하고 그 첫 단콘을 올림픽홀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떼창 설레세요? 당연히 설레죠. 너무너무 당연히 설레죠. 뷰티풀 민트 라이브 페스티벌 뷰민라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죠. 당연히 기대해라 이승윤. 오케이, 네, 기대 한번 해보지. 나 기대한다. 뷰밀라 후기. 뷰밀라 너무 재밌었죠. 제 인생 첫 페스티벌이었으니까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좀 흥분을 좀 많이 했죠. 펜스 올라가고 나서 혼났을 것 같은데 다행히 안 혼났고요. 제가 그래도 딱 자제력을 발휘해서 더 앞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성을 차려서 펜스까지만. 올라간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공주님 한기. 떼창 들은 소감이 어때요? 제가 또 떼창을 또 공식적으로는 처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좋더라고요. 매우 매우 좋았습니다. 헛개차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좋았습니다. 저희도 너무 행복했어요. 다행입니다. 사실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굳이 진부하자면 할 때 떼창 들렸어요? 들렸죠. 차근차근에 소명하러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프리랜서 날이라서 라방 켰습니다. 그리고 제 패턴을 다 읽혀버렸네요. 뭔가가 시작이 돼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팬이라는 존재가 제 음악에 계시니까 회사가 없이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고민하고 어쩌고 해서 내일은 차근차근에 사인하러 갑니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혼자서 몇 개월간 살아갔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또 자주자주 뵙고 저도 잘 멋있게 좋은 걸 만드는 음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묶인 몸, 그렇죠. 묶인 몸 선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라방을 켰고요. 어제 그저께 이제 마름모라는 레이블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서요. 그 얘기를 하려고 켰습니다. 네, 저는 마름모라는 레이블에 소속 가수가 된 이승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킨 겁니다. 네, 어제 공감 촬영을 했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활동을 해보니까 의외로 팬분들만 계신 공간에서 공연을 하는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귀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사운드베리 후기 알려주세요. 사운드베리 공연을 하러 갈 때 정말 많이 떨었습니다. 노래를 불러보질 않은 상태에서 공연 당일을 맞아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나 하면서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이제 갔는데 정말 많이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땐 다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생일에 초대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은 2022년 8월 20일이고요. 제 생일을 1시간 남겨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라방을 열게 됐냐면요. 일단 제 생일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신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생일이 누군가한테 어떤 분들에게 제 팬들한테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되게 자유롭게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게 되게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되게 건강한 방식의 팬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즐겁게 축제처럼 즐기는 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귀하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또 근데 그런 문화가 서울에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함께 하지 못하는 거를 제가 또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잠깐 그 축제 현장에 저도 얼굴 비춰서 다 같이 축하를 제가 이렇게 직접 대놓고 받으려고 한번 방송을 열어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첫인사 끝. 제가 얼마 전에 펜타포트를 했는데요. 사실 진짜 기대를 많이 했고 되게 재밌었던, 뭔가 다른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흥분을 주체를 못하는 거는, 제가 보통 주체를 못하는 편이긴 한데 주체를 못하는 것보다 더 주체를 못하는 그런 공연은 약간 처음이 아니었나. 제가 어느 소리를 내는지 저도 안 들릴 정도로 막 목을 막 쓰면서 노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작년 사운드베리 공연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공연이었어요. 어쨌든 매체에 등장하고서 제가 했어야 되는 공연이 사실 많았고 불러야 됐던 노래들이 있었는데, 이때 공연은 제가 공연을 짜서 제 노래를 들려드린 무대, 하나의 무대뿐만이 아니고 공연 전체를 보여드리는 첫 공연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때 사운드베리의 그 공기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딱 처음 무대에 서고 제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고, 그리고 처음 드럼 소리가 딱 나왔을 때 그 공기의 그 밀도는, 저도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기억할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이러려고 오디션에 나갔었지 라는 생각을 그날 진짜 아주 진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뭉클했던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떼창이 안 되는 공연이어서 그 숨막힘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뭔가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나오는 소리, 이거 사실 무대에도 다 들리거든요. 저 노래구나 하는 요게 사실 이제 함성이 다시 자유로워지면서부터 무대에서 들을 때 그런 극적임은 이제 다시는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적막함 속에서 하고 술렁이던 그때 그거가 저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공연입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오디션에 등장하고 한 번에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어요. 뭔가 코로나가 있었고 뭐 해야 되는 노래, 싱어송라이터인데 저는 제 노래를 하고 싶어서 이제 매체를 힘을 빌렸던 건데, 그때는 해야 될 노래가 있었고 코로나였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를 부르기까지도 시간이 걸렸고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관객의 피드백을 받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게, 한 번에 제가 그걸 다 누렸다면 조금 금방 시들해지지 않았을까 솔직히 생각합니다. 제 성격상. 근데 이거를 제가 스텝처럼 이렇게 밟고 패썸 때 이제 떼창을 그렇게 들었던 거죠. 제 귀에까지 이제 때려 박히는 떼창을 처음 처음은 아니네요. 어쨌든 간에 그때 그래도 제대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에서 들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드디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유달리 또 그 노래가 이렇게 박자나 이런 게 쉬운 노래가 아닌데 그걸 토시 한 10개 정도는 틀리셨지만 그래도 토시 10개 정도 틀리시면서 따라 불러주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그 감동도 제가 잊지 못하지 않을까. 뭔가 첫 순간에 이렇게 분산돼 있다는 거는 저한테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경험하지 않았던 것. 후아유는 이렇게 무대본에 대화를 해야 되는, 근데 대화하면서 무례하지 않은 대화를 하면서 또 좋은 대화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처음엔 진짜 막막했죠. 지금도 아직 제가 막 해법을 막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일단 하고 있는 중인데, 중반쯤에 이제 한번 같이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정성을 쏟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더 애정이 생겼고, 시즌 1 하면서 엄청나게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다녀오신 소감? 멀대요. 멀어.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목포에 사시는 분들과, 누가 봐도 저도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알 정도로 이제 멀리서 와주신 제가 팬분들과 이렇게 아예 다른 지역의 야외에서 이렇게 뒤섞여서
조우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신나더라고요. 리슨 어게인 후기. JTBC 싱어게인을 통하여 여러분들 앞에 선 사람으로서 리슨 어게인에 참여하게 돼서 또 감회가 새로웠고, 또 올라가기 전에 다들 사실은 사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오늘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하고 올라갔는데 약간 또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의 또 그 도파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맞아요. 그때 객석에서도 진짜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또 반응도 또 더 격하시지 않으셨나 해서 뭔가 격한 도파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슨 어게인 너무 사력 다한 것 같지. 맞아요. 사력을 다했습니다. 썸데이 우중 공연 우중 좀 포구중이었죠. 포구중. 그래서 포구중이어서 또 대기실 뒤에서 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게 어쨌든 저도 뭔가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무대를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폭우가 쏟아지건 뭐가 어쨌든. 그래서 해야 되는 걸 하러 가면서도 계속 빗속에서 막 기다리시고 서 계시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도 또 막상 그 빗속에서 뛰시는 거 보면 또 보는 입장에서 또 무대 위에 선 관객 입장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뛰시는 걸 보는 것이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선 후기도요. 정선 하이원 리조트. 그때도 이제 멀다 이러면서 갔고, 제가 이제 가는 내내 그때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차 안에서 힘들었었는데 막상 가니까 또 좋더라고요. 저도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이상하게 좋았어요. 그날도 뭔가 남의 리조트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내일 12월 1일에 웃어주었어 싱글이 발매되기 때문에 그 전에 라방을 한번 틀어보았습니다. 올해 덕분에 행복했어요. 저도 덕분에 정말 공연 즐겁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2022년은 제가 뭐 별다른 생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없이 어쨌든 공연만, 플레잉만 하고 다녔는데 어쨌든 덕분에 즐겁게 공연 다달이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인 서울 때 펑펑 울었대요. 울보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그때 그 장면을 복귀하지 않아요. 그때 장면을 복귀하면 다시 눈물이 나기 때문이지요. 왜 울었는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러브인 서울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활용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마음을 추스르지를 못해가지고요.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라방을 틀었고요. 후아유 어떤 회차인가를 저를 게스트로 하고 싶다는 얘기는 사실 처음부터 있었고요. 잘 준비하고 싶다고 되게 오랜 시간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작진. 저 혼자만 게스트 사상 유일하게 그 밴드 셋으로 했죠. 마지막 칼을 장식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화요 좋았습니다.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약간 하나를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그냥 올 한 해가 통째로 좀 기억에 남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았어가지고요. 요즘 너무 많이 말을 했죠. 이제 2023년부터 다시 좀 새침해지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2022년이니까요. 올 한해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 얘기도 지금 한 3-4번째 하고 있죠. 여러분들 덕분에 어쨌든 2022년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잘 해낼 수 있었고요. 즐거웠고 보람찼고 아무튼 기억에 남을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2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3년에도 뵙겠습니다. 2023년에도 뵙겠습니다. 앨범 초동 8만 축하. 이것도 제가 오는 길에 자동차 안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참 제가
여러분들을 놀려먹는 거를 참 좋아하고 저를 놀려주시는 걸 참 좋아하는 관계지만 요즘에는 진짜 감사할 게 진짜 너무 많긴 합니다. 앨범이 초동 8만장이라는 그게 싱어송라이터라는 포지셔닝으로서 그 또 앨범의 구성 같은 것도 그렇고 얼마나 가능하지 않은 영역의 일인 건지를 제가 알고 있고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바라지도 않았던 어떤 영역의 일이라서 초동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치를 저한테 부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난을 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즐겨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즐기려고요. 예, 저도 사실 생각이 좀 많았다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앨범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아니죠.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사실 들어주신다라는 자각이 없었으면 앨범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시점에 저의 그 어떤 현타?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 때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개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앨범입니다. 사실 이번 공연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조금 더 재밌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방 켠 이유 분명 있죠? 말해줘.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켰습니다. 뭔가 계속 뵙긴 뵀는데 대화를 이렇게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앨범엔 셀과 풀과 너 아무튼 앨범을 내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냥 단순히 함께 참여해주시고 막 이런 거 그냥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고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막 대기를 하고 막 뭘 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인지 몰랐거든요. 방청을 한다는 것, 뭐 감사하다. 그리고 앨범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공연 기대 많이 하고 있다. 아직 핸드볼 경기장에 있어요. 저희도 핸드볼 경기장에 있어요. 저는 아직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끝나고 이제 희원이랑 퇴장하는 통로에서 끝내기 싫다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인생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즐거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삐뚜루라는 말을 저도 불러보니까 입에 딱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약간 앞에 어이를 붙여야 될 것만 같은 어이 삐뚜루 세트인 느낌이 있습니다. 삐뚤어 좋아요. 좋아. 러브썸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주 경기장이 주는 그 어떤 그 맛이 있더만요. 또 올해 처음 페스티벌이었는데 재밌게 잘 해가지고 저희도 그날 하고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막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어 때 왜 하늘 보셨어요? 제가 뭐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저도 모르게 봤습니다. 폐허가 된다 해도 뮤비에 누가 봐도 잠실 주경기장에서 공연하는 저의 애니메이터된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렇게 될 순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짜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서 저도 그 무대에 서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오버랩이 되더만요. 폐허가 된다 해도 부를 때 삐뚤어 하이 예 삐뚤어 떼창 잘 들렸습니다. 대단하시더만요. 제 귀에 닿게 하고 말겠다라는 그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일당창 맞아요. 대만에서 공연을 해볼래? 타이베이에서 공연을 해볼래? 하셔서 저는 너무 좋다. 12명이 있어도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 규모의 공연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고 그런 에너지의 공연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너무 좋았습니다. 지역마다 코온 후기 대구는 일단 첫 투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레면서 걱정 또 이런 것 같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쏟아지는 에너지의 밀도도 경기장에서 할 때랑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아 맞아요. 엘리베이터는 2층에 올라가시겠냐? 그래서 먼저 물어봐 주셔서 보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시겠다. 그래서 뒤에 이제 앞에 개인주의 그 후주도 늘려놨어요. 나가서 엘리베이터에 딱 타고 딱 올라가서 날아가자 인트로 나오면 딱 해야 되는 그건데 엘리베이터가 안 잡혀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전 손소독제는 그냥 보여서 해봤습니다. 부산은 모든 것이 과했어. 저도 과했고 에너지도 과했고 또 그게 좋았습니다. 뭐라 그러죠? 손을 벗어나는 느낌이 그때 처음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누구의 손아귀에도 있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부산은. 그래서 되게 당혹스러우면서 좋았습니다. 손아귀에 이렇게 다 숭숭숭숭 빠져나가는 그 맛이 있더라고요. 네. 한 번씩은 무질서도 제가 또 관객 입장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좋았다. 대전 합으로 봤을 때 대전이 왔다. 대전은 제게 노잼 도시라고 소개하신 분이 참 많았거든요. 슈퍼 유잼 도시였습니다. 1000몇 석짜리 합창단과 함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이 좋았다. 합이 제일 좋았다. 용인은 그 공연장에서 주는 맛이 있었어요.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던 어떤 응원봉을 흔드시던 어떤 그런 예쁘려고 만든 공연장 같아가지고 그리고 뭔가 약간 반 정도는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광주는 뭐 막공. 야 이걸 내가 진짜 다 했구나. 다 해냈구나. 어쨌든 정말 좋은 공연을 잘 해냈구나 라는 그 기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광주는 어쨌든 이게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어떤 마지막 콘서트의 기분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이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다. 즐거웠다. 땡큐 베리 마치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켰습니다. 우리도 고마웠어요. 제가요 관객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제가 몇 년 전에 한 12월 달 추운 날 저녁 6시 공연이라고 버스킹이 공지가 나갔는데 8시로 미뤄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보러 세 분이 5시부터 8시까지 기다리는 걸 제가 대기실에서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 추운 날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저분들이 저렇게 추위에 떠는 지금 이 순간을 10년, 20년 뒤에 계속 제 음악을 안 들으시더라도 그때 재밌었다, 즐거웠다라고 소외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잘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콘서트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저랑 평생 가요, 영원히 해요 이런 위는 못 됩니다. 그런 거를 요구할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어느 시절에 되돌아봤을 때 콘서트에 와서 그때 진짜 재밌었다 네. 라고 소회할 수 있는 무대를 꾸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번 무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매 순간 감사하면서 무대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리운 한숨을 쉬어 노래를 내고 그 노래를 잊어버리고 다음 노래를 내고 또 그 노래를 잊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 노래들한테 지금 와서는 좀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버팀목 같은 약간 잊어버리기 막
줬지만 제 개인적으로 또 제 음원, 제 노래들한테는 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